사람들이 아직 하루를 시작하기 전 세상이 가장 차가운 그때였습니다. 나는 늘 그 시간에 집을 나섰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앞치마 끈을 묶으며 손등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밤새 갈라진 피부가 따끔거렸지만 장갑을 끼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장갑도 벌써 몇 해째였습니다. 손목은 늘어나 있었고 엄지 쪽은 기름이 배어 색이 달랐습니다. 가스 불을 켜자 철판이 천천히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불꽃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반죽통을 들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나오셨네요. 출근길에 늘 들르는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이며 반죽을 부었습니다.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내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늘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솥을 열고 국을 데우고 식탁 위에 반찬을 맞춰놓고도 나는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고 아들은 휴대폰을 내려다본 채 서둘러 나갔으며 며느리는 아이를 깨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가세요? 며느리가 물었을 때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동네에 좀 다녀올 때가 있어서. 그 말은 언제나 통했습니다. 아무도 더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묻지 않는 게 이 집의 방식이었고 나는 그 방식에 오래 적응해 있었습니다. 붕어빵이 뒤집히며 달콤한 냄새가 퍼질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뭘 해도 되는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말이 없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 집에서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말하면 분위기가 흐려질까, 이 표정이 괜히 오해를 살까.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내가 뭘 한 말인가 생각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붕어빵 하나 더 주세요. 아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숨결이 하얗게 퍼졌고 나는 봉투를 하나 더 넣어 주었습니다. 추우니까 이거 들고 빨리 가. 아이의 눈이 잠깐 커졌다가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내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손이 하루 종일 뭘 하고 있는지, 어디서 이렇게 갈라졌는지. 나는 붕어빵을 뒤집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잠깐일 거라고. 겨울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철판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나를 숨기지 않는 시간이 될 줄은. 그리고 이 조용한 겨울이 곧 우리 가족을 흔들어 놓을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겨울은 하루가 다르게 매서워졌고 붕어빵 철판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올라오기 전부터 나와 점심때가 훌쩍 넘어서야 접는 날도 있었습니다. 장갑 안에서 손끝 감각이 둔해질 때면 잠시 집게를 내려놓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살이 갈라진 자리에 기름이 스며들어 따끔거렸지만 그 느낌마저도 이제는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앞치마를 다시 둘렀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고 국을 데우고 반찬통을 꺼내 식탁에 올렸습니다. 내 하루는 늘 그렇게 2번 시작됐습니다. 밖에서 1번, 집에서 또 1번. 어머니, 반찬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시장 쪽에서. 그 말은 틀리지도 정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더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굳이 캐묻지 않는 게 예의처럼 굳어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늘 바빴습니다. 출근 시간에 쫓겨나가고 저녁에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나갔다 들어오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 요즘 날씨 진짜 춥죠?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밥을 퍼다 말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말 뒤에 그래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같은 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붕어빵 노점에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들르는 얼굴들, 주말마다 아이 손을 잡고 오는 부모들. 여기 붕어빵 맛있다던데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나는 괜히 허리를 더 세웠습니다. 맛있다는 말보다 여기라는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다는 뜻 같아서. 어느 날은 내 앞에 선 사람이 붕어빵보다 철판을 더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풍경이 잘 없잖아요. 나는 대꾸하지 않고 붕어빵을 뒤집었습니다. 철판 위에서 반죽이 익어가는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불꽃이 순간 세게 올라왔고 나는 그 불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황급히 가스를 줄였습니다. 손이 잠깐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얼굴이 생각보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밑은 꺼져 있었고 입가에는 잔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나?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정말이지. 나는 늘 조금만 더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 집이 흔들리지 않게, 괜히 말 나올 일 없게. 그래서 더더욱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나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 집에서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이 겨울 어딘가에서는 내 하루를 조용히 바라보는 시선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붕어빵 노점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장갑을 벗고 마지막 붕어빵 하나를 바라보며 나는 새벽의 정막 속에서 묘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몰랐던 고독이 이렇게 조용한 거리에서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는 남편의 식기와 아이들 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나는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내며 손을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한 곳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혼잣말 오늘 하루 또 이렇게 끝나는구나. 말 한마디 섞이지 않은 하루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 TV를 켰지만 소리만 듣고 화면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웃는 소리, 남편이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 그리고 나와는 멀어진 듯한 가족의 일상. 그 모든 소리가 마치 나를 주변에서 서서히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붕어빵 틀 위 마지막 남은 한 마리 붕어빵처럼 오늘 하루도 나는 홀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붕어빵 노점 앞에 늘어선 사람들을 바라보며 새벽의 정막 속과는 다른 작은 활기를 느꼈습니다. 아직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라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지만 잠깐 멈춰 나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 주세요. 손님은 젊은 남자였고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기대와 설렘이 있었습니다. 나는 장갑을 벗고 조심스럽게 마지막 반죽을 틀에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붕어빵 하나가 그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그는 무심하게 주고받는 듯 보였지만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미소는 짧았지만 묘하게 내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정말 따끈하네요. 감사합니다. 뒤이어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가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거 먹으니까 힘이 나네요. 나는 붕어빵을 건네며 손님들의 눈과 손길,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를 기억했습니다. 손님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삶을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짧은 인사와 미소, 작은 감사의 마음이 내 하루를 조금씩 채워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에 든 붕어빵을 잠시 바라보다가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사시네요. 힘내세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묘하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붕어빵 틀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낯선 사람들의 작은 친절이 내 마음을 데웠습니다. 가족과의 갈등과 거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모르는 이들의 따뜻함이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몰리며 붕어빵은 빠르게 줄었고 나는 장갑을 벗은 손으로 마지막 하나를 틀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새벽의 정막 속 마지막 붕어빵 하나를 바라보며 나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짧은 응원과 미소가 내 하루를 지탱해 주었고 그것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 속에서도 삶의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붕어빵 틀 위 마지막 붕어빵에서 나는 오늘도 살아있음과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 언젠가 가족과도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고 작은 온기가 오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손님이 찍어 올린 영상이 무심코 SNS에 공유된 모양이었습니다. 붕어빵 노점 앞에서 반죽을 올리고 각 구운 붕어빵을 손님에게 건네는 내 모습이 화면 속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길에서. 나는 가만히 화면 속 내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내 붕어빵을 받고 웃는 장면, 손님들의 짧은 감사 인사. 그 모든 것이 담긴 영상이었지만 정작 나는 평범하게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 속 나는 마치 공연이라도 하는 배우처럼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내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잔뜩 굳은 얼굴로 내 등을 바라봤고 며느리는 어색하게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들은 화면을 반복하며 내 얼굴을 보며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나를 향해 쏟아질수록 나는 마음속 깊이 긴장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데서?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 혼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을 꺼내면 수십 년 쌓인 오해와 거리감이 한꺼번에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저 붕어빵 틀 위에서 일하듯 손을 움직이며 숨을 고르며 이 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붕어빵 노점에서 막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나는 집안 문을 열며 집안의 묘한 정적을 느꼈습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남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긴장되어 떨렸습니다. 아들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거실 구석에 서 있고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내게 집중하고 있지만 표정은 긴장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외투를 벗고 손등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손가락 끝에 남은 기름과 붕어빵 반죽 자국이 오늘 하루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고 눈빛은 미안함과 불안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 속에 담긴 두려움, 남편의 미묘한 표정, 아들의 핸드폰 화면 너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나 혼자 감당했던 외로움과 피곤이 단순한 착각처럼 느껴질 만큼 큰 파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없으면 가족은, 이 집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나는 가져온 붕어빵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은 몇 개의 붕어빵은 더 이상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족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아직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집안의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라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가족은 내 곁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날 향했지만 이해와 공감은 아직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등불은 밝았지만 내 마음속 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나는 장갑을 끼고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손끝을 스치고 기름 냄새와 설탕 냄새가 섞여 코끝에 닿았습니다. 그때 가게 입구에서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아들 며느리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나는 잠시 멈추고 그들을 뒤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핸드폰을 들고 나를 향하며 말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붕어빵을 좋아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붕어빵을 뒤집으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화면 속 댓글과 영상 속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자 내가 추운 날 고생했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말없이 다가와 손을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추운 날에도 매일 붕어빵을 구우신 줄 몰랐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묘한 따뜻함이 퍼져갔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한 걸음 다가와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어. 당신이 이렇게 힘든 일을 혼자 해온 걸. 아들은 핸드폰을 내리고 며느리는 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 이제야 이해와 미안함이 담겼습니다. 말없이 붕어빵 가게 안에 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붕어빵의 달콤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우리 가족의 마음은 서로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완전한 화해는 아닐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 가까워진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나는 붕어빵 가게 앞을 정리하며 붕어빵 틀을 닫고 손을 씻었습니다. 장갑을 벗은 손이 차가운 물에 닿자 잠시 움찔했지만 곧 익숙해진 듯 손을 털었습니다. 붕어빵 가게 앞에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고, 와, 맛있어요. 고마워요, 아줌마. 낯선 사람들의 작은 인사였지만 평소와 다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가족의 은은한 미소가 어우러져 작은 일상 속에도 충분히 행복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온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붕어빵 가게는 여전히 좁고 초라하지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함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작은 손길 하나, 작은 미소 하나를 마음에 새기며 붕어빵을 구웠습니다.